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공허한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만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여자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뭔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외로워서 사귀는 느낌. 뭔가 여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남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게 싫어서 항상 연락할 여자를 만들고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이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공허한 연애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급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여자를 선택할 힘은 없고 뭔가 솔로인 상태로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개팅 시켜달라 하고 어쩌다 여자를 알게 되면 대충 나쁘지 않으면 그냥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뜨거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공허한 거예요. 저는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마음 돌리는 법, 제외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했었거든요. 근데 연애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블로그나 뭐 강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엄청 신기했죠. 뭐 프레임, 밀당, 여자의 본능, 알파메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 보이는데? 라고 했었죠. 물론 의심이 들고 그때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무슨 책만 사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별 내용은 없었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혹해서 몇만 원 주고 샀었어요. 여튼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여자들 훔쳐보면서 왜 나는 예쁜 여자를 못 만날까 이런 공허한 인생을 몇 달 살다가 학교 동아리에서 어떤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 형은 진짜 재밌는 캐릭터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웃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강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한 여자만 수백 명이다, 자랑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너네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싶어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와 내가 인터넷에서 본 그 픽업 아티스트 이 사람이었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잘 지냈는데 호기심이 완전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이 형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물어봤어요. 형 매력을 후천적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키울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길에서 번호를 따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약간 어떤 은둔 고수한테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 양동이 물 100번 떠와라, 나중에 보니까 뭐 양동이 물 떠오는 근육이 실전 근육이어서 존나 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인가? 하고 닥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근데 못할 텐데 제가 해올게요 하면서 대학로 가서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 형한테 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미션을 안 해오면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근성 테스트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 많을 것 같은 해화 쪽에 가서 번호를 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매력을 키우는 거랑 번호 따는 거랑 뭔 상관이냐 하실 텐데 제가 뒤에서 그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나가기 전에는 뭐 1시간에 뭐 5번은 물어볼 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나가니까 막 심장이 쿵쾅 거리면서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절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을 죽음과 비슷하게 무서워하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거의 죽음에 대한 공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지의 한국인, 와 나는 이것도 못하네 신인가? 하면서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와 쟤한테는 말 걸었어야 되는데, 와 인간적으로 방금이 타이밍이었는데 하면서 말도 못 걸고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진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첫 번째 물어봤는데 저는 그 여자의 썩은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형이 한번 실천을 하고 와야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길 물어보듯이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제가 찐따같이 말 거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잡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친 무례한 짓인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저를 썩은 표정으로 보고 갔어요. 거의 IC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 쪽팔림, 좌절, 나를 경멸하는 표정을 지은 저 여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 동시에 미안함, 그래도 말 걸어서 다행이라는 마음, 이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면서 그날 2명한테 겨우 말 걸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그 형을 찾아갔습니다. 해왔습니다 하면서 원피스 보면 조로가 미호크 검술을 알려줘 이러는데 미호크가 원숭이들도 못 이기는 놈이 돌아와가지고 뭔 검술이냐 라고 해요. 그때 조로가 멋있게 원숭이들 말인가? 걔네들은 다 해치우고 왔다 이런 기세로 말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카페에서 그 형이 노트에 쫄라맨 이런 거 그려가면서 무려 번호 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여자를 멈춰 세우고 여자를 향해 정면으로 서는 게 아니라 45도로 몸을 옆으로 틀어라, 그래야 여자의 경계심이 줄어든다 어쩌고 저쩌고 방법을 배웠어요. 그날부터 번호를 신나게 따라다녔죠. 당연히 떨리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번호 물어봤다가 까이면 쪽팔리고 그랬지만 여자에 대한 결핍이 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수성가한 남자들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적당히 못 산 게 아니라 정말 뼈 빠지게 가난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스팸이 비싸서 가족끼리 한 캔을 여러 번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스팸 한 조각을 한 입 베어 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서러웠어서 지금도 항상 스팸을 박스채로 쌓아놓고 산다고 하십니다. 결핍이 강하게 생기면
빠지면 진짜 계속 그거를 찾게 돼요. 저도 그 결핍 때문에 벌크업 하듯이 엄청나게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 중간에 뭐 여자친구 생겨서 만나기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게을러서 쉬기도 했는데 계속 번호 물어보기를 했어요.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해요. 주인공 루피가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좋더라고요. 이 밀짚모자 루피라는 주인공이 이끄는 해적단이 있는데 해군 대장 그리고 뭐 해군 병기들한테 초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무슨 마법 같은 걸로 선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이 루피의 형이 루피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주인공 루피가 본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우리 2년 뒤에 다시 모이자고 하면서 2년 동안 어떤 섬에서 수련을 합니다. 전설적인 해적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 섬에 있는 강한 동물들하고 싸우면서 강해져요. 3명이 싸워서 겨우 이기던 파시피스테라는 병기랑 2년 뒤에 루피가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느려라고 하면서 레이저 다 피하고 원펀치로 끝내거든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 첫사랑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정도 급이 되는 여자를 이제 느려 하면서 잘 다루고 꼬시고 싶었어요. 근데 연애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있을까요? 외모 꾸미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제 말이 맞았어요. 최대한 많은 스파링을 하면 됩니다. 여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면 남자의 포텐셜이 발휘가 돼요. 남자 95% 이상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본인 성격 중에 어떤 면이 여자한테 잘 먹히는지도 몰라요.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꼬시려고 발버둥도 쳐보는 그런 스파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면이 여자들한테 잘 먹히는구나. 나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말도 훨씬 잘하게 되고 자신감도 훨씬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번호를 따서 한 5명만 만나봐도 첫 번째 여자분을 만날 때보다 뭐 5번째 분 만날 때가 훨씬 스스로 능숙해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만 만나도 안 늘 수가 없겠죠. 물론 초반에는 제가 진짜 찐따였어요.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피팅 모델하는 귀엽고 좀 섹시한 스타일 분의 번호를 운 좋게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피팅 모델이랑 밥 먹는 게 처음인 거예요. 지금이야 뭐 피팅 모델이야 흔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눈을 못 쳐다보겠는데 뭔가 떨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센 척하고 그랬어요. 밥 먹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뭘 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개찐따죠. 그렇게 초보 시절을 겪으면서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나가서 번호를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첫 약속 당일에 스킨십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성욕이 많고 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단기적인 목표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학교 친구한테 번호 따는 거를 같이 하자고 알려줬었거든요. 저는 이미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사귄 적은 있어도 당일에 안 사귀는데 성공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좀 인싸 기질이 있어서 금방 결과가 난 것 같은데 여자랑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저는 당시에 와 씨발 나는 안 되는 건가 했었어요. 여튼 당시에는 뭔가 욕심이 나고 그 스킨십을 빨리 하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 노하우를 얻는 것도 당연히 오래 걸렸고 자존감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20몇 년을 개찐따 베타메일로 살았는데 그걸 몇 달, 1년 만에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저도 첫 만남에 스킨십도 해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잠자리한 여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본 적도 있고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여자를 많이 안 만나고 좀 일에 열중하면서 산 적도 있고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 물어보는 게 쪽팔릴 때도 있고 남들한테 말하기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그 형 말이 맞았어요. 매력을 후천적으로 키우는 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났고 제 결핍이 치료가 됐어요. 이제는 연락하는 여자가 없어도 전혀 외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리학 실험 중에 똑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지금 연락하는 여자도 없고 여자들한테 당장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가 나가서 번호를 따고 당장 연락할 여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예전이라면 뭔가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 같은 데서 여자들한테 치근덕 대거나 소개팅 해달라고 하면서 저자세 행동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수련을 겪으면서 4년 정도 뒤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때 만나지도 못했어요. 살아온 얘기, 연애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DM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여자애는 여전히 솔직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에게 질렸다. 완전 성공한 남자도 만나보고 완전 매력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남자가 질린다. 오빠도 그렇지? 저는 쿨한 척하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애가 만났다던 성공한 남자, 매력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제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 나름대로 수련을 했지만 여자애도 수련
출연을 했구나. 뭔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답답했어요. 이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 옛날에 썸 타다가 잊혀진 남자가 DM이나 카톡으로 직접되는 느낌을 좀 못 벗어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만나자곤 했어요. 근데 여자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노트북으로 작업할 게 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나는 카페에서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괜찮냐? 이러더라고요. 뭔가 들러리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만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족밥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며칠 뒤에 연락을 씹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걔가 인스타로 마파라는 사람 중에 당시에 엄청 핫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마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파를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얘는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걸까? 별 망상을 다 했죠. 그리고 얘가 연애를 할 때마다 남친 사진들을 프사로 해놨었는데 당연히 훔쳐봤죠. 엄청 잘나 보이더라고요. 옷도 잘 입고 좀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꼭 이 여자를 꼬셔야 내 인생이 완성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가 여자애가 제 카톡을 씹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어떤 분이 어차피 씹힌 거 그냥 끈질기게 계속 카톡 보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봐라 라고 해서 해봤어요. 한 열흘 동안 연속으로 보이스톡을 걸었는데 보이스톡 1은 없어지더라고요. 확인은 하고 안 받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찐따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받으면 어떡하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 조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얘와의 인연은 끝이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애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얘 때문인데 지금 얘를 만나면 가능할까? 마지막 연락할 때 이미지가 망해서 안 받아줄 것 같고 얘랑 비슷한 애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강남 쪽 카페에서 얘랑 닮은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이 닮았다기보다는 좀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행히 번호를 받았어요. 사람마다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사랑이랑 이 여자애랑 유형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취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색깔도 비슷하고 예술에 종사하는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 말투까지 비슷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MBTI도 똑같더라고요. 이 첫사랑과 닮은 친구랑 잘 돼서 잠깐 만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높아 보이던 첫사랑과 닮은 여자도 만나보는구나 했죠. 진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주변에도 많이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첫사랑은 제 기억 속 구석에 존재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와, 걔 때문에 연애라는 걸 공부하게 돼가지고 이 피기너스라는 유튜브도 하게 됐지. 맞다 이런 식으로 회상하는 정도였죠. 저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여자를 꼭 꼬셔가지고 복수 재회 이런 걸 해야겠다는 의욕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합정역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괜히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둠칫둠칫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좋아했던 패션, 노랑머리, 설마 했죠. 제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7년 만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고 보낸 걸 기억하고 내 이미지가 질척되는 남자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번호를 물어보러 다닐 때가 아니라 운동 안 하면은 체력 떨어지듯이 그 폼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따라는 갔습니다. 긴장 당연히 됐죠. 하지만 나 긴장해. 지금 건축학 개론 찍으러 가는데 당연히 긴장하는 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번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합을 넣었습니다. 이소룡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수천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나는 모르는 여자의 어깨를 톡톡 치고 말 거는 걸 수천 번 해왔다. 심지어 이번에는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아는 여자야. 이런 최면을 걸면서 갔습니다. 전철역 개찰구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야.